여러분은 젊었을 때 사랑했던 과일들, 그 화려한 색깔과 달콤한 맛, 그리고 건강에 좋은 약속이 나이가 들면서 항상 우리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변화함에 따라 한때 우리를 노리시했던 과일들이 조용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혈당을 높이고 약물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들이 주의해야 할 8가지 과일을 살펴보고 더 중요한 것은 매일 강하고 기쁘고 에너지가 넘치게 해줄 더 건강하고 안전한 대안을 공유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노인, 특히 6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별과일 같은 무해해 보이는 과일이 의외로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변화하고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은 그러나 강력한 기관인 신장이 특히 취약해집니다. 타이완 국립건강연구소에 따르면 60세 이후의 경미한 신장 기능 저하는 흔하지만 종종 눈치채지 못합니다. 피로감, 발목이나 손에 약간의 부푸름, 또는 화장실을 가는 빈도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라고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신장이 이미 과중한 작업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별과일에는 카람복신이라는 자연 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신장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60세 이후에 흔히 발생하는 일이죠. 독소가 조용히 몸에 쌓여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약간의 어지러움, 메스꺼움 또는 흐릿한 느낌이죠. 하지만 주목하지 않으면 근육경련, 발작, 심지어 혼수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노인들이 듣지 못하는 조용한 현실입니다. 타이중에 사는 72세의 은퇴한 선생님, 지한 씨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한 씨는 항상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서 차로 바꾸고 무거운 식사 대신 샐러드를 선택하며 지역 시장에서 새로운 열대 과일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여름 그는 별과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밝은 노란색, 달콤하고 톡 쏘는 맛은 자연이 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매일 몇 조각을 먹으며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차를 들고 있을 때 그의 손이 약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흐릿함을 느끼며 마치 그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때때로 그는 대화의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아침 그는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가족이 그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고 의사들은 그의 혈액에서 별과일의 카람복신이 축적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신장은 조용히 수년간 약해져 있었고 별과일이 그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한 씨는 집중 치료 후 회복했지만 그는 이 숨겨진 교훈을 가족과 함께 잊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부드러운 단계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신장 문제가 있다면 별과일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아시아베, 드래곤 프루트 또는 망고와 같은 더 안전한 열대 과일을 선택하세요. 이들은 여전히 신장에 위험을 주지 않으면서 상큼한 단맛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주의 깊게 들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비정상적인 피로감, 부푸름, 혼란을 느낀다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물론 모든 사람의 몸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조각의 별과일을 아무 문제 없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조용히 손상이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당신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 의사와 부드럽게 대화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소중하며 주의 깊은 경청과 사랑스러운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 가거나 집에서 과일을 준비할 때 자신에게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이 과일이 오늘 내 몸을 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아니면 조용히 더 힘들게 하고 있는가? 이 작은 질문은 당신의 건강을 위한 강력한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선택이 당신의 신장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며 에너지를 가득 채워줄 수 있다면 오늘 시작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단순한 증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큰 문제로 드러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나 느낌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고 알림벨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함께 건강과 행복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요. 우리는 이제 시작했으며 공유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달콤한 포도를 한 줌 집어들며
이건 건강한 선택이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릴 때 배운 대로 말이죠. 포도는 입에 넣기 쉽고 즙이 많고 상쾌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무해해 보이는 포도가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이유는 과일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면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에너지와 심장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이 자연당을 쉽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지나면서 우리의 신진대사는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세포는 인슐린에 덜 반응하게 되며 혈당을 조절하는 조용한 수호자인 췌장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이페이 의과대학의 연구자들은 건강한 노인조차도 뚜렷한 증상 없이 혈당 변동을 경험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이는 포도와 같은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진 달콤한 과일이 마치 제동장치 없이 달리는 기차처럼 혈류로 빠르게 설탕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사과나 배와는 달리 포도는 거의 즉시 시스템을 가득 채우고 빠른 혈당 급증과 갑작스러운 하락을 초래합니다. 타인안에 밝고 활기찬 은퇴한 선생님 리화 씨를 상상해 보세요. 오후 간식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쿠키 대신 신선한 포도 한 그릇으로 바꿨습니다. 자연스럽고 다채롭고 상쾌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그녀는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약간 어지러움을 느끼고 아침차를 들고 있을 때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정고가 되면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밀려와서 쉬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름 더위나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기 검진에서 의사는 그녀의 혈당이 극심하게 변동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의사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포도 한 그릇이 단백질이나 섬유질 없이 먹으면 그녀의 몸에 사탕바와 같은 설탕 부하를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늦출 완충제가 없으니 그녀의 시스템은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의사가 언급한 대로 혈압약을 복용하는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혈당 급증이 수분 저류를 악화시켜 발목을 부풀게 하고 이미 지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용히 우리를 지탱해주는 신체의 깊은 기계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매일 걷고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작은 한 줌의 포도를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도를 치즈 한 조각이나 몇 개의 아몬드와 함께 먹는 것이 설탕의 영향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오래된 지혜로운 친구처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할 점이 더 있습니다. 특히 붉은 포도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자연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를 포함한 일부 연구들은 이것이 심장 건강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포도를 멀리해야 할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가끔씩 천천히 즐기는 포도는 여전히 기쁘고 균형 잡힌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달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안전하고 멋진 대안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나 라즈베리처럼 설탕이 적고 섬유질이 풍부하며 혈류에 부드러운 과일을 시도해 보세요. 또는 수분을 공급하고 몸에 훨씬 부드러운 멜론 몇 조각을 즐기세요. 또는 사과 조각과 약간의 땅콩 버터로 작은 접시를 만들어 단맛과 섬유질, 단백질을 결합하여 더 안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레시피도 필요 없고 비싼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고 사랑스러운 조정이 여러분을 수많은 세월 동안 지탱해준 멋진 몸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만약 간식 루틴에서 작은 변화를 주면 매일 더 안정적이고 맑고 활기차게 느낄 수 있다면 시도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함께 걷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고 알림벨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길을 따라 부드러운 지원의 목소리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요.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깊고 희망적이며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오렌지가 어떻게 조용히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해한 후 어린 시절의 또 다른 친숙한 친구인 오렌지로 부드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타이완에서는 많은 이들이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스승이 우리에게 한번 상기시킨 것처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도 지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이죠. 나이가 들면서 밝고 무해해 보이는 오렌지조차도 가끔은 주의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하부식도 괄약근이라는 작은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위와 목 사이에 작은 문처럼 작용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 이문은 단단하고 강하여 모든 것을 제자리에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문은 약간 느슨해지고 마치 예전처럼 제대로 닫히지 않는 문처럼 됩니다. 그럴 경우 오렌지와 같은 산성 음식, 특히 오렌지 주스는 쉽게 넘어가서 가슴이나 목에서 불편한 화끈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타이페이 의과대학 병원의 의사들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산 역류가 더 흔해지며 매일 고산성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렇습니다. 타이난의 75세 은퇴한 교장 선생님 린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자랑스럽게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따라 마시며 그것이 질병에 대한 그의 일상적인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건강을 위한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기침을 하며 깨고 목이 불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가 아침 오렌지 주스를 잠시 포기해보라고 부드럽게 권유했을 때 린 씨는 동의했습니다. 2주 후 변화는 극명했습니다. 더 이상 목이 화끈거리지 않았고 불안한 밤도 사라졌습니다. 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건강은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지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렌지는 적이 아닙니다. 여전히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도와주고 특히 이 중요한 시기에 잇몸을 보호합니다.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스마트한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렌지 주스를 여전히 즐길 수 있지만 물로 희석하여 강도를 줄이세요. 빈속에 마시지 말고 꼭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그리고 일찍 쉬고 싶다면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오렌지를 즐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단맛이 나는 빨간 피망이나 즙이 많은 키위가 비타민C를 더 많이 제공하면서 목과 가슴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조각의 오렌지를 여전히 문제없이 즐길 수 있으며 그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항상 자신의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 스승이 아름답게 말했듯이 천천히 걷지만 멈추지 않는 사람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변화를 주어야 한다면 한 번의 작은 걸음으로 나아가세요. 건강은 경쟁이 아니라 제 올바른 방향으로 조용하고 인내심 있게 걷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선택한 것이 내 몸을 편안하고 강하게 느끼게 하는가? 이 작은 질문은 매일 아침 반복될 때 어떤 약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 부드럽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아침 습관의 작은 변화가 더 나은 수면, 더 맑은 아침, 그리고 더 강한 심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조금씩 시도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나누는 모든 경험은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변화가 처음에는 느리게 느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유명한 타이완 작가 린 칭시안이 한번 말했듯이 꽃은 서두르지 않고 핀다. 매일 인내심 있게 물을 주었기 때문에 핀다. 여러분은 그 꽃입니다. 부드럽고 인내심 있게 자신을 계속 물을 주며 성장합시다. 가까이 머물며 다음에는 완벽해 보이는 사랑받는 슈퍼푸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조용히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계속 거듭시다. 오렌지가 어떻게 조용히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는지 배운 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건강한 식사를 원하시는 노인들이 큰 열정으로 받아들이는 음식인 크리미하고 버터 같은 아보카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 풍부하고 심장에 좋으며 매우 다재다능한 기적의 음식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완벽한 현대의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타이완의 저명한 심혈관 전문가인 첸 차오롱 박사가 한번 말했듯이 영양은 양날의 검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균형 없이 사용되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60세 이상의 분들에게 해당되며 체중 관리, 약물, 관절 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 섬세해지기 때문입니다. 타이완의 75세 은퇴한 가게 주인인 차이 씨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삶 동안 차이 씨는 전통적인 타이완 아침 식사인 두유, 찐빵 또는 차계란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를 칭찬하는 기사를 읽고 나서 그는 자신의 식단을 현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두꺼운 아보카도 토스트를 준비하며 건강한 습관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약 6달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아프고 간단한 심부름 후에 숨이 차며 최악의 경우 체중이 6kg 늘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기 검진 중 의사는 아보카도가 건강한 지방으로 가득 차 있지만 칼로리가 매우 높다는 점을 부드럽게 지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건강한 칼로리조차도 조용히 쌓이면 추가 체중으로 이어져 관절, 심장,
혈관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는 노인이 가장 보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보카도는 또 다른 숨겨진 세부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일은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건강에는 좋지만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노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이완 심장학회 지침에 따르면 비타민 K가 너무 많으면 혈액 희석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위험한 혈전이나 예상치 못한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보카도는 라텍스와 유사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민감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입술이 가려거리건 목의 따끔거림, 소화 불편함 등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현재의 일반적인 견해는 우리가 단순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이페이 의과대학의 왕수후이 박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영양사들은 아보카도를 신중하게 먹으면 여전히 훌륭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동의합니다. 한 번에 아보카도 4분의 1에서 반 개, 주에 두세 번 이상은 먹지 말고 단백질이나 섬유질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계란이나 한 줌의 아몬드와 함께 먹으면 과식을 피하면서도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인 영양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의사들은 이미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심장이나 약물 문제를 가진 노인들에게 아보카도가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서양의 슈퍼푸드보다 두부, 찐 생선, 검은 참깨 페이스트와 같은 전통적인 타이완 음식을 건강한 지방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길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많은 것들처럼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활동적이고 안정적인 체중을 유지하며 대체로 전통적인 음식을 즐긴다면 가끔 아보카도를 먹는 것은 아마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옷이 더 꽉 끼고 관절이 더 아프거나 혈액 검사 결과가 변하고 있다면 건강한 음식이 모든 연령대의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자동으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고려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부드럽게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식사가 내 심장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 에너지를 보충하고 있는가? 이러한 작은 인식의 순간들이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반성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와 같은 트렌디한 음식을 유지하는 것과 매일 더 가볍고 강하고 유연하게 느끼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작은 변화를 주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큰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오늘 누군가에게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와 함께 배우고 반성하고 계신다면 아래 5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 꾸준하고 주의 깊은 건강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에는 상쾌하고 무해해 보이는 과일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혈당과 수분 균형을 조용히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갑시다. 아보카도를 먹는 것과 같은 작은 선택이 우리의 건강 균형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 이제 여름의 친숙한 동반자인 수박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특히 타이완의 습한 여름의 수박은 상쾌한 생명의 은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때때로 혀를 식혀주는 것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타이페이 보훈병원의 장지아첸 박사가 한 번 말했듯이, 건강을 돌보는 것은 음식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충분한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박은 100% 이상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두 컵에 거의 18g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작은 캔의 탄산음료와 거의 같은 설탕량입니다. 사과나 배와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과는 달리 수박의 설탕은 혈류로 곧바로 쏟아져 들어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 질환을 관리하는 노인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경 건강, 시력, 순환을 조용히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타이중에 사는 78세의 과부, 박 여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 더운 여름 동안 그녀는 매일 오후 큰 조각의 수박을 먹으며 위안을 찾았습니다. 과일이니까 자연스럽고 수분도 공급해주고 건조한 더위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녀는 발목이 부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며 좋아하는 샌들이 꽉 조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습기 때문이거나 관절염이 도졌다고 생각했지만 다행히도 그녀의 딸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진실은 매일 수박을 과다 섭취한 결과 그녀의 몸은 너무 많은 설탕과 칼륨, 그리고 노화된 심장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수분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수박을 완전히 피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간단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그릇에 밥만 먹고 쉬
하루 중 이른 시간에 먹으며 설탕 급증을 늦추기 위해 한 줌의 견과류나 삶은 에다마메와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타이난이나 지안과 같은 더운 지역에서는 노인들이 충분한 물을 마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수박은 현명하게 먹으면 유용한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로 인해 입이 마르거나 가벼운 탈수 증상을 겪고 있는 경우, 작은 양의 수박은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 양, 그리고 균형입니다. 하지만 밤늦게 큰 접시에 수박을 먹는 것은 깊은 휴식을 준비하는 몸에 설탕과 물이 가득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피곤한 신장과 심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더운 오후에 큰 수박 스무디로 시원해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민트가 첨가된 오이물 한 잔으로 시원해지고 싶으신가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몸에 더 가벼운 느낌을 줄까요? 여러분의 선택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건강 여정을 함께하고 계신다면 아래에 6이라고 입력해주세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다음으로, 한눈에 보기에는 치유력이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의 약물에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과일, 부드럽고 황금빛 파파야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완에서 많은 노인들은 파파야를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축복으로 여기며 민감한 위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파야에 파파인이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효소는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의 효과를 증가시켜 마치 약물에 예상치 못한 힘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혈전을 예방하는 데 좋게 들릴 수 있지만 혈액이 너무 묽어지면 내부 출혈의 위험이 위험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파파야가 인슐린과 당뇨약의 흡수에도 영향을 미쳐 경고 신호 없이 혈당 조절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71세의 은퇴한 철도 노동자 우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우 씨는 사원 마당을 걸으며 아침 산책을 하고 가벼운 오트밀 한 그릇과 몇 조각의 잘 익은 파파야를 먹으며 소화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는 심방세동을 위해 와파린을 복용하고 경계성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상한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에 부딪힌 기억도 없이 팔에 검은 멍이 생기고 지속적인 코피, 그리고 간단한 집안일조차도 힘들게 만드는 깊은 피로감이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혈액이 너무 묽어지고 혈당 수치가 위험하게 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습관을 추적해 보니 매일 먹었던 파파야가 그의 약물을 안전한 수준 이상으로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파파야 효소 보충제가 신선한 과일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위험을 무의식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소화 보충제에 사용되는 발효 파파야는 이러한 효소를 농축하여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타이완 약사협회의 지침에 따르면 혈액 희석제나 당뇨약을 복용하는 노인들은 효소 보충제와 고효소 과일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파파야를 완전히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타이완 국립대학병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잘 익은 파파야의 소량은 여전히 염증을 줄이고 부드러운 소화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 씨의 경우 그의 의사는 파파야를 영원히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중단하고 그의 혈액 수치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 일주일에 한두 번 소량을 허용했습니다. 항상 완전한 식사와 함께 먹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습니다. 약물 문제 없이 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더 안전한 방법을 찾고 있다면 플레인 요거트, 생강차 한 컵 또는 잘 익은 바나나 한 개를 고려해 보세요. 이러한 대안들은 몸의 화학에 더 부드럽고 여전히 장에 좋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오래된 습관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 건강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조금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답은 없고 오직 여러분의 몸에 가장 잘 맞는 답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누군가에게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벨 아이콘을 눌러서 다음 부드러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심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과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절과 용기를 가지고 계속 나아갑시다. 파파야와 같은 친숙한 과일이 조용히 약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본 후, 이제는 또 다른 일상적인 과일인 바나나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이완의 많은 노인들에게, 특히 간단하고 저렴한 영양을 중시하며 자란 분들에게 바나나는 완벽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부드럽고 포만감을 주며 달콤하고 준비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신장학회 라이 이춘 박사가 한번 말했듯이 신장은 조용한 일꾼입니다. 그들이 말할 때는 종종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와 같은 건강한 과일조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에 숨겨진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조용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신장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느리고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발목에 약간 더 부풀어 오르고 걷고 나면 약간 피곤함을 느끼며 명확한 원인 없이 혈압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신호 뒤에서 신장은 혈류에서 과도한 칼륨을 제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가 등장합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하나에는 약 400에서 45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 성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는 신체를 고칼륨 혈증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 리듬, 근육에 영향을 미치며 극단적인 경우 심장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74세의 은퇴한 하이퉁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매일 아침 검은 커피 한 잔과 함께 두 개의 바나나를 즐겼습니다. 그의 일상적인 의식이었고 간단하고 편안한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의자에서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에너지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이가 들어 조용히 약해진 그의 신장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원인은 그가 사랑했던 무해한 매일의 바나나들이었습니다. 물론 바나나는 저렴하고 편리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치아 문제나 관절염, 시력 문제로 인해 부드러운 바나나는 여러 가지 베리나 요거트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매력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편안함을 사랑하는 것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이 숨겨진 위험보다 더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신장 기능이 안정적이고 섭취량이 제한적이라면 그렇다고 말합니다. 반면 타이완 국립대학 병원의 신장 전문의들은 초기 신장 질환이나 심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두 개의 바나나조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비난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매년 조금 더 부드럽게 우리의 소중한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더 안전한 중간길은 무엇일까요? 먼저, 간단한 신장 기능 검사, 기본 혈액 검사가 빠르게 칼륨 수치가 안전한 범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면 바나나를 여전히 즐길 수 있지만 한 번에 반 개씩 주에 두세 번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삶은 계란이나 무가당 땅콩 버터 한 스푼과 함께 먹으면 설탕 흡수를 늦추고 에너지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전한 대안을 원하신다면 딸기나 블루베리 한 줌을 시도해 보세요. 설탕과 칼륨이 적고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또는 치아씨드를 뿌린 따뜻한 오트밀 한 그릇을 즐겨보세요. 섬유질과 부드러운 포만감을 제공하며 시스템을 압도하지 않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작은 조정은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친절한 미소와 같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반성해 보겠습니다. 만약 바나나 반캐를 줄이는 간단한 선택이 여러분의 심장, 신장, 그리고 매일의 힘을 보호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건강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정적인 에너지, 강한 발걸음, 그리고 맑은 미소로 가득한 아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질문을 조용히 마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하고 계신다면, 조금씩 배우고 조정하고 계신다면 아래에 7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더 가볍고 기쁜 삶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음에는 소화, 약물, 그리고 알레르기에 영향을 미치는 과일인 밝고 대담한 파인애플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인애플은 종종 즙이 많고 달콤한 맛으로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 특히 민감한 위를 가진 분들이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이 밝은 과일은 조용히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가장 산성이 강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을 아래로 유지하는 하부식도 괄약근이 약해져 더 이상 제대로 다치지 않는 문처럼 됩니다. 그럴 경우 파인애플을 몇 조각만 먹어도 속쓰림, 목 자극, 또는 가슴의 화끈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을 자주 먹고 난 후 누워서 쉬면 산이 식도로 다시 스며들어 조용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흉터, 궤양 또는 더 심각한 식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조용한 신호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은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파인애플은 또한 단백질 분해를 돕는 소화 효소인 브로멜라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량의 브로멜라인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약물로 인해 위벽이 이미 얇아진 노인에게는 브로멜라인이 장을 더 자극하여 팽만감, 경련, 메스꺼움 또는 입안에서 이상한 따끔거림이나 화끈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래된 돌 위에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작은 방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하지 않으면 서서히 표면을 마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일반적인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브로멜라인은 자연적인 혈액 희석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파린, 아스피린 또는 기타 항염증제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멍이 쉽게 생기고 작은 상처가 더 오래 출혈하며 내부 출혈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타이완 노인 의학회에 따르면 혈액 희석제나 항염증제를 복용하는 노인들은 브로멜라인과 같은 자연 효소가 풍부한 음식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탕 측면도 잊지 마세요. 파인애플 한 컵에는 약 16g의 자연 설탕이 들어있어 혈당을 빠르게 급증시킨 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을 관리하는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롤러코스터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혈당 조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히스타민 분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비동 문제나 계절성 알레르기가 있는 노인에게는 파인애플을 먹는 것이 조용히 코막힘, 두뇌 흐림, 또는 콧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쉽게 음식과 관련된 것으로 간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기 위한 부드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오후에 파인애플 조각 몇 개로 시원해지는 것이 좋으신가요? 산과 브로멜라인의 위험을 알고서요. 아니면 편안한 배 조각 몇 개나 오이 샐러드 한 그릇을 즐기는 것이 좋으신가요? 모든 선택은 여러분의 미래 자신에게 친절함이거나 부담이 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몸이 감사할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래에 여러분의 반성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가 기다리던 부드러운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 지혜로운 단계, 그리고 인내심 있는 돌봄을 원할 뿐입니다.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계신다면, 아래 8비라고 입력해 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조용하고 강력한 선택을 통해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헤어지기 전에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길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같은 질문과 조용한 걱정에 직면한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여전히 듣고 계신다면 아래에 8비라고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이 모든 단계에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여러분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여정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대 과일부터 소위 슈퍼푸드까지 많은 친숙한 음식을 탐험하며 그들 모두에 흐르는 더 깊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40세의 여러분을 너리쉿 했던 것이 70세에는 같은 방식으로 너리쉿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조용하고 인내심 있게 변화하며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명확함에 관한 것입니다. 힘에 관한 것입니다. 타이페이 보훈병원의 장지아첸 박사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건강한 노화는 변화를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춤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지혜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거나 눈을 뜨게 하거나 여러분의 식탁 위의 작은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더 강하고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는 사람과 함께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눌러서 함께 해주세요. 함께 우리는 더 오래, 더 맑고 더 기쁘게 살 수 있는 작은 강력한 방법을 계속 탐구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한때 우리를 들어올렸던 음식들이 이제는 우리를 더 무겁고 피곤하게 만들거나 조금 이상한 기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 음식들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더 지혜로워지고 더 민감해지고 더 섬세해졌기 때문입니다. 혈당은 더 빨리 상승하고 더 급격히 떨어집니다. 소화는 부드러워집니다. 약물은 생명을 구하지만 새로운 규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장과 심장은 이제 힘과 부담 사이에 더 좁은 줄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신호들, 부풀어 오른 발목, 비정상적인 피로감, 약간 흐릿한 식사 후의 느낌은 단순히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요청하는 다른 종류의 돌봄을 요구하는 부드러운 속삭임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룻밤 사이에 식단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작은 사랑의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바나나를 반으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가 아닌 하루 중 이른 시간에 파인애플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조금 희석하거나 몇 개의 포도를 신선하고 즙이 많은 베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인내심과 친절로 선택할 때 더 나은 아침, 더 안정적인 에너지, 더 부드러운 소화, 그리고 매주 조금 더 가벼운 심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8가지 과일을 함께 하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강력한 무언가를 해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건강, 미래, 힘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일입니다. 잘 나이 드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소중한 삶의 계절에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지혜롭게, 사랑스럽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여러분을 멈추게 하거나 조용한 아하를 불러일으켰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전히 1995년처럼 간식을 먹는 친구와 공유해 주세요. 제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시죠? 가까이 지켜봐 주세요. 탐험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더 강하고, 더 맑고, 더 생동감 넘치는 선택을 해 나갑시다. 어떤 나이에서든 잘 사는 비결은 삶의 변화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아하게 받아들이고 더 기쁜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쉬며 한 걸음씩요.